집값 그래도 오른다. 2명 중 1명의 예측 4년 만에 최고치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자, 25년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서 부동산 114에서 전국에 961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 기간이 지금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예. 627 대책이 그 중간에 나왔죠, 그죠? 627 대책 그 중간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 그리고 그 627 대책 그 이후, 그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이 혼재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627 대책 이전에는, 정말 불장이었죠. 눈만 뜨면은 엇꺽거리고 올라가는 서울 부동산 시장. 그 이전의 시장이었습니다. 부산은 별로 상관없지만은, 좀 보시죠. 자, 전국에 96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114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절반인 49%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21년도 하반기 전망조사가 그 당시에는 상승에 대한 배팅이 62%였는데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도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상승에 대한 전망이. 그 원인들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보면은.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1번이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상반기 새 정부 들어서고 서울 고가 아파트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요층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가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반기에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은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이번에 앞에는 매매 가격이었고 이번에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은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려가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과거보다 크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위축된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서 전세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인다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 효과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정부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 하향 조정과 갭 투자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된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매매 가격이 하반기에 그래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하반기에 그래도 매매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석에 보셨듯이 매매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수세가 약해지면은 이 수요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세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세로 수요가 몰려가니까는 전세가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설문을 두 줄로 요약하면은 그겁니다. 첫 번째, 하반기에는 매매가가 상승할 거야. 두 번째, 하반기에는 전세가가 상승할 거야. 이 두 줄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매가가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서울 수도권 쪽은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죠.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투미에서 보여드린 건데, 지금 25년도 그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의 6월달 매매 거래량입니다. 상반기 들어서 가장 많은 10,000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6월달의 거래량이. 아직 다 집계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10,000건이 넘었습니다. 부산은 지금 2,760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6월달 매매 거래량이. 자, 그런데 7월달을 보십시오. 현재까지
오늘 7월 16일까지 집계된 게 얼마 안 되죠. 아직까지는. 시간상으로 얼마 안 됐는데, 서울의 7월 달에 현재 매매 거래량은 916건입니다. 부산은 910건입니다. 서울이 지금 6월 달에, 예, 만 건에서 지금 7월 달은 아직 절반밖에 안 됐지만은 줄어든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충분히 7월 달에도 2,000건은 돌파하고 2,500건 이상까지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서울은 지금 매매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예, 매매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매매가가 조정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초의 가격으로까지 내려갈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서울의 매매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낮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매매 가격이 조정되고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 가율도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유기실 대책 같은 경우에는 수요 억제 체계 하나인 대출 규제인데, 이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죠. 예. 수요를 눌러놓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죠. 언제까지 눌러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까지는 결국은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단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벌어놓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임기 내 상기 신도시 공급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전을 펼쳐내게 되겠죠. 이번에 국토부 장관도 인선이 되었고 1차관, 2차관도 다 인선이 되었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예, 공급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거죠. 문제는 시장이 얼마나 그걸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줄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더 강력한, 더 많은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대출을 막아놨고, 그리고 갭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다음 대책은, 예, 결국은 규제 지역을 늘리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이고 더 많은 강력한 대책이 있다. 결국은, 예, 수요 억제책밖에 없는데 그 수요 억제책 중에 일단 대출 규제는 써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예, 규제 지역 확대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지 규제 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니까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부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부산은 이번 대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풍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저러는데 부산이라 그럴 수 있겠어? 부산 부동산은 이제 끝났어. 이런 반응들. 그리고 뭐 아니 정부에서 주식하라잖아요. 주식해야지 왜 부동산을 해요? 뭐 이런 반응들, 예, 이런 반응이 많죠. 뭐 주식이 뭐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그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예, 주식하시면 됩니다. 예, 어디서든지, 예, 수익만 많이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부동산 을 좋아하시는 분과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좀 달라요. 저는 하루에 뭐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큰 그런 것들은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저도 어릴 때 뭐 30대 정도만 하더라도, 예, 그런 게 좋았어요. 급등주 이런 게 좋았는데, 아, 이제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자. 좀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재 정부의 스탠스를 보자. 이걸 보고, 이번에 이제 6.27 대책을 보면서 현재 정부의 스탠스를 한번 읽어보자. 예. 정부는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지방으로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 지역세 중과 완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 1극화 집중 전 국민의 5,2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1극화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예를 들면은 북극 항로 기항지로 부산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들, 또 예를 들면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 예, 부산을 중심으로 부울경 동남권을 새로운 하나의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시그널들을 계속 보이고 있죠. 예, 직접적으로 유동성이 지방으로 흘러가도록 취득세 완화라든지 이런 시그널은 안 주고 있지만은, 예, 간접적으로 지방으로 돈이 몰려갈 수 있도록, 예,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간접적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으로 유동성 분산을 유도하는 것들이 아닌가. 유동성의 물꼬를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서 지방 부동산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뭐 저만 느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이 이렇게 지방으로 분산되면은 당연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예, 안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는 점점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6.27 정책으로, 예, 부산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좀 잠시 주춤했어요. 7월 초에는 한 7월 10일 정도까지 6.27 대책 나오고 한 2주 정도는 좀 주춤했는데 다시 또, 예, 열심히 또 문의가 오고 있고 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은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6.27 대책 발표가 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약간 소강 상태였는데 지금은 다시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하반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값의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드렸는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지방으로, 예, 유동성들이 분산되기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경제 성장 축을 마련하는데 현재 정부는 진심인 것 같다. 머지않아서 부산이 전국구 투자처로 주목받는 타이밍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